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에 훨씬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오늘은 때론 미신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 풍수지리, 이 관점을 빌려서요. 이게 현대의 건강 문제나 또 자산 가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어서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 풍수질이라는 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조화, 이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아, 좋아요. 네, 좋은 기운은 얻고 나쁜 기운은 피하려는 한자로는 축일피숑이라고도 하죠. 그런 동양의 오랜 지혜체계입니다. 단순히 좋은 자리를 찾는다, 이걸 넘어서서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풍수적인 해석하고 실제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랑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라돈가스인데요. 아, 라돈이요. 네. 이게 자연방사성 가스인데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잖아요. 맞습니다. 라돈, 이게 토양이나 암석 속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가스인데요. 특히 그 화강암이나 편마음지대 이런 데서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특정 암석에서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할 때 라돈 농도 검사하는 게 법적으로 요구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죠. 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특정 마을 지하수에서 미국 음용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아주 높은 라돈 농도가 검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 건강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되기도 했고요. 아, 지하수에서도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요소 중에 하나가 골바람이잖아요. 네네, 골바람. 네, 계곡풍. 이 골바람이 부는 지형에서도 라돈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죠? 바람이 불면 오히려 흩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바람이 지표면의 가스를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오히려 특정 지역에 좀 농축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땅의 모양,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건강이랑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좀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요. 특정 암 발병률하고 지형 조건 사이에 어떤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결과가 풍수에서 보면 기운이 좀 흩어지기 쉽다고 보는 산의 가파른 뒷면 있잖아요. 배면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배면 지역이나 아니면 계곡 지역 혹은 해발 고도가 좀 높은 지역 이런 곳에서 특정 암 환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아, 상대적으로요? 네, 반대로 풍수에서 좁게 보는 산의 완만한 앞면, 즉 향면이라고 하죠. 네, 향면. 네, 향면이나 분지, 평야지대 아니면 고도가 낮은 지역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암 환자가 적었다고 하고요. 하천폭이 좁거나 물살이 빠른 곳 이런 것도 관련성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죠. 이게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요. 근데 혹시 그 지역에 다른 환경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의료 접근성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수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런 연구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지, 지형 자체가 직접적인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다만 이제 풍수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온 특정 지형의 유불리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대의 건상 데이터와 어떤 좀 유사성을 보인다거나 예를 들어 밴면 지역은 아무래도 일조량이 좀 적거나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미세기후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골바람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 바람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하다고요?
그냥 시원한 바람 정도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산하고 산 사이의 그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바람의 속도가 확 증폭되는 게 골바람인데요. 이게 때로는 건축물에 물리적인 피해를 줄 정도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 부산 아시아도 주경기장 지붕 외장재 일부가 강한 골바람 때문에 파손됐던 사례가 있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게 비단 산악 지형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고층 비딩 사이로 부는 바람, 이른바 빌딩풍 현상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돈 같은 가스의 확산이나 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렇군요. 빌딩풍도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풍수에서 물, 수, 이걸 재물하고 연결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현대 부동산 가치, 특히 아파트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니 전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저도 관련 연구들을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몇몇 연구에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풍수 용어로 득수라고 하는데요. 득수요? 물을 얻는다. 네, 그렇죠. 집 앞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합쳐지거나 들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는 지역, 이런 득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수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풍수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걸 재물이나 좋은 기운이 모이는 형상으로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네. 또 물이 이렇게 활초로 감싸 안듯이 흐르는 안쪽 지역 있잖아요. 그걸 궁수라고 하는데 지리학적으로는 활주사면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궁수 지역의 주택 가격이 물이 좀 세척에 부딪히면서 빠져나가는 바깥쪽 지역, 반궁수 혹은 공격사면이라고 부르는 곳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이 감싸는 안쪽, 그 궁수 지역이 가격이 높다는 건 혹시 그냥 단순히 강이나 하천 조망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도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조망권은 요즘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풍수적인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물이 감싸는 안쪽은 기운이 안정적으로 모이는 일종의 명당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지리학적으로 봐도요. 활주사면은 보통 물살이 느려서 퇴적물이 쌓이고 땅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반대로 공격사면은 물살이 빨라서 침식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안정성이나 미묘한 환경 차이가 장기적으로 가치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제 물길을 대신하는 도로의 형태 역시 좀 비슷한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고향, 그러니까 지형이 기후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심지어는 신체적인 특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역별로 지형이 다르면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미세기후가 달라지고요. 네. 이게 다시 그 지역의 식생 분포나 동물의 종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생활 문화나 적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남방계, 북방계 얼굴형의 차이 같은 것도 이런 장기적인 환경 적응의 결과로 설명하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결국 어떤 환경에 털을 잡고 사느냐가 생태계 전반, 그리고 인간의 삶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준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바로 풍수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풍수지리가 단순히 오래된 어떤 믿음체계, 이걸 넘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하나의 프레임워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땅의 모양새, 바람의 길, 물의 흐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라돈가스까지 우리 삶과 건강 또 재산 가치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풍수의 근본 목적은 결국 안거거든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찾는 데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요. 네. 우리가 매일 딛고 사는 이 땅과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의 땅은 어떤 모양인가요? 주변의 물길은 또 어떻게 흐르고
바람은 주로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실마리 삼아서요. 익숙했던 주변 환경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둘러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 속에서 당신의 삶과 연결된 어떤 흥미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